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인문 논술 강의하고 있는 논술하는 언니 조경미입니다. 오늘은 3월 앞두고 입시 설명회 했던 영상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대입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논술을 시작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논술 왜 해야 할까요?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왜 해야겠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논술 하세요. 만약에 학종이든 교과든 수능 정시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다. 논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준비된 거 없으면 논술이 여러분이 수시에서 원서 접수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좋은 전형일 겁니다. 언제부터 하는 게 좋냐고요? 지금 당장. 선생님 만나고 지금 당장부터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좋죠. 그리고요. 어떤 학생이 논술 준비하면 성공적일 것 같으세요? 수능 준비 어느 정도 좀 되어 있고 논술 준비 꽤 잘 하겠다는 마음가짐 있고 그리고 학종이나 교과로는 방어막이를 세울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조차가 없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도전하면 성공적일 것 같은데요. 한눈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판단 기준 정립하시라고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신문기사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들 좀 보셨나요? 얼마 전에 수능 5등급도 서울대 간다고 솔직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과연 이게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남들은 가는데. 그리고 이러한 대입 제도가 엉망이 된다. 설마 엉망이 될 때까지 전문가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뭔가 반응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만 한번 보세요. 현재는 객관식 수능이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논술형, 서술형 수능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방식의 논의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한참 예전부터 논술 서술형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학원가에서 이게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 서술형 수능에 대비를 해주는 게 가능할까? 혹은 새로운 또 학원이 생기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먼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정시가 엉망이다, 정시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 수능 N수생이 고3들보다 성적이 엄청 높았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고3보다는 재수생이 그리고 재수생보다는 삼수생이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의 학생들을 보면은 꽤나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3들은요. 내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N수생은 논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이러면서도 사실 고3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어요?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꾸준히 매일 똑같은 공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고3들 가운데에서 수능 성적에 자신이 없다. 논술하셔야 됩니다. 23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조금 올랐기는 하지만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최초 합격자 인문하고요. 최초 합격자 자연하고요. 점수 한번 보세요. 1.67에서 1.64로 1.56에서 1.52로 물론 저는 자연계 학생들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문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인문이든 자연이든 지금 비슷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요거 기억하시면 만약 본인이 교과로 승부를 볼 만한 성적이 아니다. 논술해야죠. 자, 2024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대학은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은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은 논술 준비를 빠른 시기부터 차근차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대학 개수는 지금 올해 아마 36개 정도 지원 가능하죠?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너무 먼 학교들 아마도 제외하실 거고요. 본인이 관심이 없는 학교들 제외할 거고요. 수능 최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제외할 거고요. 그러면 아마 가고 싶은 데들 몇 군데로 이렇게 조금 추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추려진 상황에서 내가 실질적인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남들의 들러리를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와 논술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한눈에 보여드린다 그랬죠?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백전불태의 태자를 많이들 백전불패로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나를 알고 나의 실력을 알고 내가 시험 보러 가야 될 곳에 어떤 유형, 난이도, 학교의 특성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피지기 100점부터 전략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능 전 과목의 평균 1, 2등급 가능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왼쪽 화살표로 내려가십시오. 수능 올인하세요. 저와 안 만나셔도 좋습니다. 근데요, 1, 2등급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하면은 자, 내신이 한 2, 3등급 정도 나오고요. 생기부 관리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두었다. 지금 2월 중순쯤 됐거든요. 지금 2학년 때 거까지 이미 생기부 관리가 끝났어야 돼요. 3학년 1학기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뒀어야 하고요. 잘 돼 있으면요. 학종 교과 쓰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는 인서울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에도 담당 선생님들한테 딸랑딸랑 알랑알랑거리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특 관리 잘 해놓으면 향후 학종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능에 정말 어떤 승산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학종 교과 이거 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지원만 해서 대학 가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요. 나는 인서울만 가는 걸로는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일로 오세요. 내신 관리도 해서 학종으로 조금 안정적인 전략 세우시고요. 자, 수능 최저 최대한 높이세요. 2과목 합 4, 5, 3과목 합 6, 7, 8 이런 전략으로 학교 어디 지원할지 조금 눈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내신하고 수능하고 논술하고 세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내신 등급이 2, 3등급 대 정도 되고 생기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수능 최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고 자, 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는 2합 4 혹은 3합 6 요 정도 사이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철인 3종 경기 도전하는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 해야 되니까 힘들지. 근데 저희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내신이 3등급 때였고요. 본인의 고등학교를 고려해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로 학종을 썼습니다. 논술은요. 3개함 6등급이 나올 것 같으면 성서 2, 중 요 정도 고려했었고 만약에 수능이 3합 7, 8 정도 나오면 홍대 정도 생각을 했었고 2개 합 5등급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경희대, 동대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3합 6을 충족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홍대하고 경희대 요 정도를 고려하면서 원서 접수를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네오 가지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학종에 지원 전략을 세운 거고요. 다른 전략은 논술 전형을 쓰면서 학과를 따른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생기부상에서 학생부 전형으로는 뭐 국어국문학과를 쓸 수 있었다. 그러면은 만약 논술 가지고는 국문보다는 좀 더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입결이 조금 더 성적이 높은 데들을 지원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내신이 2, 3등급도 안 돼. 지금 한 4등급이야. 5등급, 6등급 태반이에요. 4, 5, 6등급인데 모의고사 한 2, 3등급 나온다. 그러면 자, 논술 올인하세요. 논술 해야죠. 수능 최저 충족하면서 열심히 논술 도전하십시오. 6논술 해가지고 상향 합격을 추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학생들마다 조금 전략은 다른데요. 좀 소심 쫄보들. 선생님도 사실 소심 쫄보예요. 그래서 막 로또 두들기듯이 신나게 막 상향 전략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 정도는 교과나 혹은 학종, 요즘에는 자소서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잖아요. 5논술의 1교과 가능합니다. 근데요. 만약 나는 교과로 쓰는 학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6논술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여기서 1교과 얘기하면요. 제가 몇 년 사이에 여기 대치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한테 추천받아온 학교들
명단이요. 음, 뭐 한서대, 한신대, 신한대, 경민대, 뭐 등등등등. 그다음 명지대. 요런 학교들에 더불어서 학교 네임밸류가 조금 있는 곳이면은 이제 가천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과를 쓰는데 그 교과로 갈 만한 학교가 내 맘에 안 든다. 그러면 자, 이리 오세요. 선생님과 함께 합시다. 무조건 논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5등급에서 8등급이면요. 아무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몰라요. 잘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한번 써봤습니다. 육논술 하셔야 돼요. 근데 2합 4, 5등급이 가능하냐, 3합 6, 8등급이 가능하냐 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학교의 목록이 달라집니다. 공부 조금만 하세요. 제발. 탐구 하나 1, 2등급 충족하도록 완벽하게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도전할 학교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수학이 취약하다 그러면은 수학 안 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과목에라도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생기죠. 최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한양대하고 연대는요 최저가 없다 그래서 그냥 막 도전하는 거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도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술형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요 현재 수학이나 국어가 적어도 수능에서 3, 4등급대 정도는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준비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하나씩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 오픈해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내가 어디 학교쯤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시 수능 컷으로 1등급 때 나오면 성서 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등급 초중반이면요. 학과에 따라 물론 달라요. 중경 외 정도 지원 가능하고요. 2등급 중반에서 하위권 아니면 3등급의 극상일 때 이때에는 평균선이면 외대, 건동, 홍 요 정도 수준에서 지원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3, 4등급 때 학생들 어디 지원할 수 있는지 학교 목록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이런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케바케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왜? 수험생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진로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논술 유형 중에 어디가 본인한테 더 잘 맞는지에 따라서 우리 학교 쓰는 곳이 달라질 거거든요. 과거에 제가 만났던 한 학부모님은 아이가 한국외대하고 부산대를 붙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외대는 영문학과였고, 영어학과였고, 그 다음에, 부산대는 영어 교육과였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결국에는 부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친구도 맨날 전화해서 한 2, 3일 정도를 선생님 설득 좀 해주시라고. 근데 제가 부모님을 함부로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니까요. 근데 그때 판단 전략 중에 하나가 두 부모님께서 다 부산대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집도 부산에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끼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한 본인들이 살았을 때 부산대 졸업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간 노력했던 결과물이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부산대가 장학금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4년 장학금을. 그러니까 그거 받고 다닐 수 있으니까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언제나 여러분과 학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강의할 때 내내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요, 이왕이면은 효율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상담을 해서 시간 낭비 최소화하려고요. 그래야 조금 공부하고 좋은 전략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떡하니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목표지향적인 도우미로서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겁니다. 왜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이게 설명의 영상으로 사용하던 거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오래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다가 학원 선생 한 거 아니고요. 학원계에서 그냥 어, 아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냥 오래오래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체계적인 커리큘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유연하게 커리큘럼 조정합니다. 왜냐면은 수강생에 따라서 제가 안내하는 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들 면접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 이슈에 대해 꾸준히 집중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하나의 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 전공자예요. 배운 게 가르치는 일이고요. 하는 게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 우리 수강생들이 목표를 성취하는 저는 그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의 목표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성주의적인 강사로서 계속 아이들 옆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치동 로고스 논술구슬학원에서 개설된 강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3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N수생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과정 있고 기본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기본과정의 경우에는 논술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한테 좀 더 추천을 하고요. 기본 심화과정은요. 초심자들도 물론 괜찮지만 본인이 작년에 논술 조금이라도 해봤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 심화과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다 첨삭하고요. 그리고 리라이팅 점검하고 과제는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과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조금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에 맞추어서 과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정규반에서 월 1회 정도 학부모님들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서성 상위권 논술 과정도 있고요. 연서성반의 경우에는 물론 초반에 4주 정도 논술 학습의 기본기를 확립하는 목표의 기본 과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연서성한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변환이 좀 있을 거예요. 수강생들의 니즈에 따라서 제가 함께 강의하는 수학 선생님이 있거든요. 수학 선생님과 함께 상경계 논술 특강 반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그리고 반의 특성에 따라서 수리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 약간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하고 예약 전화는요. 02552-3113 로고스 논술구슬학원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내일 14시 이후에 학원 오픈합니다. 22시까지요. 이때 전화하셔서 몇 시 타임 때 조경민 선생님의 무슨 요일에 개강하는 무슨 반 수강을 희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개강일 이후에 중간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문의 주셔도 돼요. 그리고 개별 강의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과외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제가 태평양에서 만난 바다거북이에요. 요즘에 취미 붙어가지고 다이빙하고 있거든요. 바다에 내려가서 지난 겨울에는 이 바다거북이를 못 봐도 한 2, 30마리 이상, 한 40마리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봤거든요. 행운의 상징이라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행운 나누어 드립니다.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저와 좋은 인연 닿아서 올해에 꼭 성공적인 입시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